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요소 측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요소 측정은 프로빙을 통해서 얻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 데이터로서 그 결과 자체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나 되부름과 같은 다른 데이터를 계산하는 데에도 기본이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본 요소의 측정 방법과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각 회사마다 요소 측정의 종류 및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 측정의 기본적인 순서를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프로브 규정을 실시한 다음에 측정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프로빙을 통해서 요소를 측정하고 측정된 요소를 이용해서 새로운 결과를 계산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전까지의 과정은 측정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요소 측정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프로빙할 수 없는 부분의 데이터를 이미 측정된 요소 측정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소 측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관계와 되부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각종 기본 요소 측정에 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각 요소별로 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 프로빙점, 그리고 실제 측정할 때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추천하는 추천 프로빙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각 요소들을 측정했을 때 출력되는 기본 출력 항목에 대해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게 될 각각의 요소 측정에 대한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점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 측정은 거리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좌표를 측정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점 측정 결과는 프로빙한 그 방향으로 프로브 반지름이 보정된 좌표가 출력되게 됩니다. 점 측정은 기본적으로 측정면이 측정 좌표계에 수직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측정 시에는 측정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한 점을 프로빙합니다. 여러 점을 프로빙하는 경우에는 평균 좌표가 계산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점의 프로빙과 프로브 반지름 보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프로빙하는 경우에는 프로브 반지름을 오른쪽으로 보정해서 이 위치에 좌표를 출력하게 되고, 오른쪽에서 프로빙하는 경우에는 좌측으로 프로브 반지름을 보정해서 이 위치의 좌표를 출력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프로빙된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이러한 공작물의 폭을 계산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점을 측정하면 프로빙 방향의 좌표 한 개가 출력됩니다. 만일 X축으로 프로빙한다면 X축의 좌표가 출력되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방향의 좌표를 출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프로빙 방향의 좌표 하나만을 인식하는 점을 지점이라고 하고, 세축 방향의 좌표를 모두 인식하는 점을 공간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은 X축 방향으로 프로빙을 했거나 또는 XY 평면상에서 측정한 결과를 예를 들어서 표시한 것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점을 측정하고 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축의 좌표가 기본적으로 출력이 되고 Y축과 G축의 좌표가 참고로 출력됩니다. 여기서 표시하는 X, Y, G 좌표는 결국 프로빙한 후에 프로 반지름을 보정한 지금 여기서 표시되는 이 접촉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곡선이나 곡면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면에 수직하게 3차원적으로 프로브 보정을 실시하지만 프로빙을 통해서 점을 측정할 때는 특정 목적상 대부분 X나 Y 또는 G축 중의 한 축에 수직하게 프로브 반지름을 보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선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선은 2차원 직선과 3차원 직선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빙을 통해서 측정되는 직선의 경우 프로빙 방향이 아닌 쪽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프로빙 방향의 정보만을 취급하는 2차원 직선으로 간주하게 되고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계산에 의한 직선은 요소의 특성에 따라서 2차원 또는 3차원 직선으로 취급합니다. 2차원 직선은 세 개의 작업평면 중에 한 곳으로 투영시켜서 계산하기 때문에 투영직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공간직선은 두 개의 축각과 두 개의 좌표를 가지고 투영직선은 한 개의 축각과 한 개의 절편만을 갖습니다. 투영직선은 최소한 2점 이상을 프로빙해야 하며 실제 측정 시에는 3점 이상 프로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직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5점 이상 프로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선을 측정할 때에는 직선이 놓여진 작업평면을 결정한 다음에 가능한 한 전체 직선에 골고루 프로빙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빙 시에는 가능한 한 프로빙면에 수직으로 프로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의 표면 전체에 프로빙점을 고르게 분포시켜야 하고 프로빙면에 수직으로 프로빙해야 하는 것이 모든 요소 측정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Y 평면상에서 직선을 측정하는 경우 직선이 놓여진 면의 수직으로 전체 면에 대해서 골고루 프로빙을 실시합니다. 프로빙을 실시하고 나면 그 좌표를 이용해서 좌표, 즉 이 부분의 좌표와 축각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림의 경우 공간 직선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Y축과 G축의 좌표가 모두 계산되었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G축의 좌표는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직선을 측정하면 기본적으로 관통점의 좌표와 투영각이 출력됩니다. 관통점은 직선이 연장돼서 작업평면과 만나는 점의 좌표이고 축각은 측정 좌표기에 대해서 직선의 축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축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3차원 측정기에서는 직선의 축을 작업평면에 투영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가 좌표축과 이루는 각도를 도 또는 도분초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각도를 투영각이라고 합니다. 직선과 평면 그리고 원통 등 축각을 나타내는 요소에는 모두 투영각이 사용됩니다. 투영각에 대해서는 측정 결과 해석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결과에서 관통점의 좌표는 직선이 XY나 YG 또는 GX 평면 중 한 작업 평면을
관통하는 점의 좌표입니다. 관통점이 놓여진 작업평면은 측정된 직선의 기준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직선의 기준축은 측정된 직선의 축과 가장 가까운 측정 좌표계의 축이 됩니다. 투영 직선의 경우 직선이 놓여진 작업평면상에서 측정된 직선의 축과 가장 가까운 측정 좌표계의 축이 이 직선의 기준축이 되는데 이 경우 직선의 절편은 기준축이 아닌 다른 축의 좌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Y 평면상에서 기준축이 X인 직선을 측정하면 Y축 좌표가 출력됩니다. 또한 기준축이 Y인 직선을 측정하면 측정 결과는 X축 좌표가 출력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관통점의 출력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정된 직선의 축이 X축에 가깝기 때문에 이 직선을 연장했을 때 Y축과 만나는 좌표를 출력합니다. 프로빙된 직선은 투영 직선이므로 G축은 좌표계의 원점인 이 부분으로 투영돼서 계산되기 때문에 G축의 좌표는 0이 됩니다. 투영각은 좌표계의 기준축과 직선의 그림자가 이루는 각도입니다. 그림의 예에서는 직선의 그림자가 만든 이 직선이 측정 좌표계의 X축에 가깝기 때문에 X축과 직선의 그림자가 이루는 이 사이의 각도를 축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 각도가 되겠죠. 투영 직선의 경우 역시 이쪽 방향은 작업평면으로 투영시켜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방향의 각도는 0도가 됩니다. 다음은 평면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면은 최소한 3점 이상의 프로빙에 의해서 형성되고 실제 측정 시에는 5점 또는 9점의 프로빙을 권장합니다. 프로빙은 가능한 한 전체면에 고르게 그리고 평면에 수직으로 프로빙하면 좋습니다. 평면에서는 평면의 법선, 즉 이 직선이 되겠죠. 평면의 법선과 가장 가까운 측정 좌표계의 축이 기준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G축이 되겠습니다. 평면을 측정하면 평면을 무한히 연장시켰을 때 기준축이 평면을 관통하는 점의 좌표, 즉 관통점의 좌표를 출력합니다. 실제 프로빙은 이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평면은 무한대의 평면으로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평면을 관통하는, 즉 기준축이 평면을 관통하는 이 점의 좌표가 계산되게 됩니다. 평면을 측정하면 관통점의 좌표와 함께 축각이 투영각으로 출력됩니다. 투영각은 직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평면의 법선이 측정 좌표계의 축과 이루는 각도를 표시합니다. 다만 평면은 축각이 2개이므로 평면의 기준축을 제외한 나머지 2 방향에서 보는 투영각을 출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축이 G축인 경우에는 X축 방향에서 보는 YG 평면상의 투영각과 Y축 방향에서 보는 GX 평면상의 투영각이 출력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Y축 방향에서 볼 때 GX 평면상에서
평면의 법선의 그림자가 X축 방향으로 기울어진 이 각도와 X축 방향에서 볼 때 YG 평면상에서 평면의 법선의 그림자가 Y축 방향으로 기울어진 이 각도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원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 측정은 원통의 한 단면을 절단해서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최소한 3점 이상을 프로빙해야 하며 실제 측정 시에는 4점 또는 7점 이상을 프로빙할 것을 권장합니다. 프로빙은 가능한 한 측정하고자 하는 원주 둘레에 프로빙점을 골고루 분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그림은 내측원을 프로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면에 균일하게 일정한 각도로 프로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을 측정하면 원의 중심 좌표와 지름이 출력됩니다. 원은 기본적으로 2차원 요소이기 때문에 작업 평면상에 투영시켜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심은 측정된 작업 평면에 따라서 두 개의 좌표가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XY 평면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X와 Y 좌표가 출력되고 YG 평면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Y와 G축 좌표가 출력됩니다. 이와 같이 작업 평면에 투영시켜서 계산한 원을 투영원이라고 합니다. 투영원에서는 작업 평면의 수직인 축 방향의 좌표는 0이 됩니다. 만일 경사진 평면상에 가공된 원을 측정하는 경우와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세 축의 좌표를 모두 중심 좌표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원을 공간원이라고 합니다. 공간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이 놓여진 평면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원을 측정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측정 좌표계 축에서 원 중심까지의 각 축의 좌표와 원의 지름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X와 Y축 좌표만 인식하는 원을 투영원이라고 하고 실제 프로빙된 단면의 높이를 인식하는 즉 G축의 좌표까지 동시에 출력하는 원을 공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구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 측정은 구나 구형 형상의 중심 좌표와 지름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구는 최소한 4점 이상이 프로빙 되어야 계산이 가능하고 실제 측정 시에는 프로브 교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6점을 프로빙하거나 또는 세 단면으로 나누어서 각 단면마다 3점씩 즉 9점 이상을 프로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빙은 축 방향으로 2점 그리고 프로브 축과 수직인 원주 방향으로 일정하게 4점을 프로빙하는 즉 기준구를 교정할 때와 같은 방식의 프로빙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구의 프로빙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브 축 방향으로 2점 그리고 원주 방향으로 4점을 프로빙하는 모습입니다. 이 프로빙 방법은 프로브 교정 시와 프로빙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차가 가장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빙 방법입니다.
구를 측정하면 기본적으로 구 중심의 좌표 3개와 구의 지름이 기본적으로 출력됩니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중심 좌표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지름을 계산하는 등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구를 측정하면 특정 좌표의 원점에서 구 중심까지의 좌표 3개와 구의 지름이 계산됩니다. 참고로 3차원 측정에서는 실제 형상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한 형상을 가정해서 측정 결과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 실제 형상은 노랗게 칠을 한 이 부분만이 존재하지만 3차원 측정에서는 전체 형상을 가정해서, 즉 점선으로 보이는 이러한 형상을 가정해서 계산을 해냅니다. 이러한 방법은 구뿐만 아니고 모든 형상에 적용된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통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통을 측정하면 원통의 지름과 원통 축의 좌표 그리고 축각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원통은 최소한 5점 이상의 프로빙을 통해서 계산해낼 수 있고, 실제 측정 시에는 두 단면으로 나눠서 원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8점 이상 프로빙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프로빙 시에는 원 측정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원주상에 골고루 프로빙점을 분포시키고 두 단면 사이의 거리도 가능하면 멀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통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통상의 두 단면에서 원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빙합니다. 이때 두 단면 간의 거리는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이 좋고, 원통의 길이가 길거나 원통 축에 휨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 단면의 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원통을 측정하면 원통 축이 작업평면을 통과하는 관통점의 좌표와 원통의 지름 그리고 원통 축의 축각이 투영각으로 출력됩니다. 관통점의 좌표와 축각은 원통이 놓여진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세한 내용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빙을 통해서 이러한 원통의 축을 계산하고 나면 이 축과 가장 가까운 측정 좌표의 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는 G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축의 수직이면서 좌표계의 원점상에서 형성된 작업평면을 찾아냅니다. 여기에서는 XY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통축이 작업평면을 통과하는, 즉 관통점의 좌표를 찾아내는데 이 그림의 경우에는 XY 좌표가 됩니다. 즉 이 부분의 좌표를 X와 Y로 표현하게 됩니다. 기준축 방향에 해당하는 좌표는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생략합니다. 원뿔이나 공간직선 측정 시에 출력되는 관통점의 좌표도 동일한 방법으로 개선됩니다. 각 좌표의 의미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즉, 작업평면상에서의 관통점의 좌표를 측정 좌표기 기준축으로부터의 좌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의 지름은 관통점에서 원통축과
수직한 방향으로 계산됩니다. 즉, 이 방향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통은 기본적으로 어느 단면에서나 지름이 같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관통점에서 축의 수직으로 지름을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할 원뿔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원뿔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통과 원뿔 그리고 공간직선의 축각을 계산하는 방식은 평면 법선의 축각을 계산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원통이나 원뿔 또는 공간직선의 축각은 요소축의 그림자가 특정 좌축의 축과 이루는 각도를 표시하는데 축각이 두 개이므로 기준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방향에서 보는 투영각을 출력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준축이 G축인 경우 X축 방향에서 보는 YG 평면상의 투영각과 Y축 방향에서 보는 GX 평면상의 투영각이 출력됩니다. 투영각에 대해서는 특정 결과 해석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원뿔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뿔은 원뿔 형상의 요소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원뿔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점 이상 프로빙을 해야 하고 측정 시에는 세 단면으로 나눠서 각 단면당 4점씩 즉 12점 이상 프로빙할 것을 추천합니다. 프로빙 방법은 원통 측정 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뿔을 세 단면으로 나누어서 각 단면을 원 측정 시와 같이 4점씩 프로빙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뿔을 측정하면 원뿔축의 축각과 관통점의 좌표 그리고 원뿔의 지름과 꼭지각이 출력됩니다. 또한 측정기 업체에 따라서 거리에 따른 지름이나 테이퍼량 등을 추가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뿔의 관통점과 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원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름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통의 경우에는 어느 단면에서나 지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관통점 위치에서 지름을 계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만 원뿔의 경우에는 각 위치마다 지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계산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뿔의 지름은 관통점 상에서 원뿔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지름이 계산됩니다. 즉 원뿔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관통점에서 이 지름이 계산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형상이 측정 좌표의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측정된 지름과 실제 형상의 지름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측정 결과를 의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형상은 관통점에서 지름을 계산하기 때문에 생기는 형상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형상의 지름은 관계나 옵션 등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측정 좌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제품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쪽을 Y, 이쪽을 X축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 이 원뿔을 측정하면 이 원뿔의 지름은 특정 좌표계로 연장이 된 이 위치에서의 지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의 지름과는 육안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공작물의 이 면과 원뿔이 서로 만나는 이 지점의 관계나 또는 다른 옵션을 이용해서 계산하여야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부분의 지름이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꼭지각은 원뿔 꼭지각의 각도를 나타냅니다. 이 꼭지각을 이용해서 임의의 위치에서의 원뿔의 지름을 계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원뿔의 축각 표현 방식은 원통 측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각의 개념은 평면과 원통, 그리고 원뿔과 공간직선이 동일하고 관통점 계산 방식은 원뿔과 원통, 그리고 공간직선이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요소 측정 방법과 측정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요소 이외의 측정 항목과 관계를 이용한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